자, 우리 수능 특강 교재 209페이지, 자, 4강 담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담화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발화나 문장이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담화는 구성 요소 4가지가 있는데 화자, 청자, 발화, 맥락 이렇게 4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옆에 날개를 보면 발화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바로 발화가 됩니다. 자,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가 있는데 문장의 종결 표현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면 직접 발화,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간접 발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담화의 구성 요소 중에서 맥락이 나와 있는데 맥락은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 두 가지로 나누고 이 비언어적 맥락은 또한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상황 맥락하고 사회 문화적 맥락을 각각의 내용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3번의 담화의 표현에서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통일성과 응집성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옆에 날개를 보면 자, 통일성이란 하나의 주제 아래 내용상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성이 어긋난 걸 찾으려면 그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을 찾아내면 되겠죠. 자, 응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 등의 형식 요소에 의해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응집성이다. 지시 표현은 그 담화에서 어떤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그저,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대용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앞이나 뒤에서 언급한 그런 내용 대신에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그저 또는 이것, 그것, 이러하다, 그러하다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접속 표현은 자, 문장이나 발화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또한 왜냐하면 다시 말해 예를 들어 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0페이지 문제 1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서는 기억과 리을을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으로 구분하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경우가 우리 반이 요즘 너무 할 게 없는 것 같지 않아? 그건 그래. 반 분위기를 뭐로 띄울 수 있을까? 방과 후 활동에서 이름 삼행시로 재미있게 친구를 칭찬해 주기. 이 생각 어때? 라고 했습니다. 자, 방과 후 활동에서 이름 삼행시로 재미있게 친구를 칭찬해 주기. 이 괄호한 부분을 여기 기억에 이 생각이 받고 있죠. 그래서 자, 이 긴 부분을 이 생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기억은 괄호에 있는 이 내용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용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 라고 했을 때 그거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 자, 방과 후 활동에서부터 친구를 칭찬해 주기라는 내용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니은에 나오는 것도 대용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펜으로 적어봐 라고 했을 때 이 펜은 어떤 내용을 대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펜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이건 지시 표현으로 보면 되겠죠. 이거는 빨간색이니까 저거로 쓸게. 마찬가지. 이 저것도 그냥 단순히 펜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시 표현은 디귿과 리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둘 다 담화 장면에 있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이번에 대용 표현은 기억과 니은이라고 해주면 되겠고 우리가 아까 괄호에 있었던 방과 후부터 칭찬해 주기까지의 내용을 가리킨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기의 기억과 니은에서 밑줄 친 똑같은 발화에 대해서 청자가 왜 달리 반응했는지를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설명하시오. 자, 기억에서 보면 동생이 엄마의 집안 청소를 도와드리면서
아차, 아빠의 심부름을 깜빡했네 라고 해서 TV를 보고 있던 내가 아빠 심부름 내가 할게 라고 했습니다. 자, 동생이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동생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면서 아차, 아빠 심부름을 깜빡했네 라고 해서 내가 일어나서 빨리 갔다 와 라고 동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의 상황에서는 동생이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생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은 똑같은 발화지만 그 동생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33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보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예문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따라서 문장을 쓸 때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 되어 있는지를 주의하여야 한다. 주어와 서술어가 잘 호응하는지, 목적어와 서술어가 잘 호응하는지, 부사어와 서술어가 잘 호응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그 일은 여간 어려워서 시간 내에 다 끝낼 수가 없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보면, 자, 여간이라고 하는 부사어는 그 뒤에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부정어와 호응하는 그런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간 어려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부사어 여간과 서술어 어려워서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라고 했죠. 어려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고쳐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간은 그 뒤에 부정어가 와야 된다. 여간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해줘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자, 어려워서와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비문법적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번, 내가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랬죠. 여기서 점은 이 부분이 주어 부분이 됩니다. 자, 내가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되겠죠? 우리 교육이 창의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호응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교육이 창의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서술어와의 호응이 맞지 않다. 자, 주어인 내가 뭐뭐 해야 하는 점은 이 부분은 서술어 강조해야 한다. 이게 호응함으로라고 하면 안 되겠죠.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호응함으로 이 부분을 X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친다면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쳐주겠습니다. 3번 지원서 서식은 저희 회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원서 서식은 이게 지금 보조사가 붙어 있지만 목적어라고 볼 수 있겠죠. 목적어. 자, 지원서 서식을 어디에서? 회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세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어 지원서 서식은 어디에서 내려받으세요가 호응함으로 문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서술어와 목적어가 호응한다. 4번 사람은 모름지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름지기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의무나 당위를 나타내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부사어 모름지기와 뭐뭐 알아야 한다. 이게 호응하기 때문에 문법적이다. 자, 모름지기는 마땅히,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호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5번 인류는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하면서 발전해 왔다. 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자, 환경을 변화시키다. 환경을 적응하기도 라고 하면 호응이 맞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환경에 적응하기도 하면서 라고 나타내줘야 됩니다.
자, 환경을 변화시키기. 요거는 호응이 잘 맞죠. 그런데 적응하기도 하면서 여기는 부사어 환경에가 호응이 맞기 때문에 자,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적어 환경을과 서술어 적응하기도는 서로 호응하지 않는다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2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자, 보기는 밑줄 친 부사어를 탐구하기 위한 예문이다. 밑줄 친 부사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을 보면 엄마가 통에 김치를 가득 담았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 담았다 라고 하는 것은 세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디에 담았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주어, 김치를 목적어 어디에 통에 가득 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주어, 통에는 부사어, 그 다음에 김치를 목적어, 가득 이거는 부사어, 담았다는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략할 수도 있는 부사어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 통에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 부사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을 선택지 1번을 보면 기억, 통에는 체언의 조사가 결합하여 부사로 쓰였고 가득은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로 쓰였다 해서 1번은 맞다라고 보면 되겠죠. 2번을 보면은 통에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다. 이 말은 그 필수 부사어라는 뜻이겠죠. 가득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에 보면 다행히 나는 돈 없이도 여행을 잘 다녔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3번을 보면 다행히는 문장 전체를 꾸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다행히라고 하는 부사는 다행히라고 하는 부사는 문장 제일 앞에 쓰여서 나는 돈 없이도 여행을 잘 다녔다.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문장 부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이라고 하는 것은 자, 뒤에 있는 다녔다를 꾸며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번에 돈 없이도는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절이 부사어로 쓰인 것이다. 돈 없이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돈 없이도 이거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주어, 서술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어, 서술어. 자, 이게 지금 부사어로 쓰인 것이다. 돈이 없다에 이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가 붙어 있는 건 우리가 부사절로 보면 되겠죠. 부사절. 그 다음에 보조사 도가 붙어서 부사절이 안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을 보겠습니다. 아주 새 연필을 사서 참 유용하게 쓰고 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자, 이 아주라고 하는 부사어는 아주 새 연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서 참 유용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부사어는 참 유용하게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죠. 그래서 2번에 5번을 보면 아주는 새를 꾸민다. 자, 여기까지 맞고 참은 서술어 쓰고 있다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유용하게를 꾸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참의라는 부사어는 유용하게라는 유용하게를 꾸미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34페이지 문제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기의 기역 미음의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역을 보겠습니다. 자, 물이 끓으면 불을 줄이세요. 이렇게 말했죠. 자,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역은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조건을 나타낸다. 1번 기역.
불을 줄이세요에 물이 끓으면 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맞다 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니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여행을 떠났다. 여기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요거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2번을 보면 자, 부사절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 여행을 꾸며주는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부사절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부사절은 주로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뭐 했다는 겁니까? 여행을 떠났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행이라는 단어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여행을 떠났다를 전체를 다 꾸며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만 꾸며준다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X 하겠습니다. 디귿, 형이 나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3번, 형이 나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가 직접 인용된 아는 문장이다 해서 직접을 X를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그 보기에서는 직접 인용이 아니라 간접 인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옴표가 풀어져 있고 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을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발언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사람의 발언은 모두 거짓임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임 할 때 미음으로 끝난 걸 보았을 때 이 부분은 명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명사절이 하고 있는 역할이 바로 주어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뭇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드러났다 이 부분이 서술어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4번에 보면 그 사람의 발언이 주어이고 모두가 거짓임이 드러났다가 서술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와 서술어를 잘못 분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는 그 사람의 발언은 모두 거짓임 이 명사절 부분을 전부 주어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술어는 드러났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자, 미음을 보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자, 짧다와 길다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대등하다.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그 말을 꾸며주고 있는 또 관형사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는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어 부분이 되겠고 뒤에 부분은 서술어, 명언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5번 인생은 짧고와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가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를 잘못 끊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부분만 대등하게 연결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미음에서는 잘못 분석을 했기 때문에 대등하게 이 부분을 X로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의 정답은 1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4번. 앞절과 뒤절의 의미 관계가 보기에 기역, 니은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에서는 앞절이 뒤절에 대해서 자, 시간적으로 앞섬, 배경, 상황, 목적, 의도, 조건, 가정, 이유, 원인, 양보, 동시, 상황 등의 일정한 의미적인 역할을 한다. 예컨대 뭐뭐 하면 이거는 앞절이 뒤절에 대한 조건 또는 가정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길이 막힐 것 같으면 이거는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겠죠. 길이 막힐 것 같으면 지하철로 갈 거예요. 라고 조건, 가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번, 배가 고프니까 우리 밥부터 먹자. 여기서 배가 고프니까 이 부분은 뭐뭐 하니까 원인이나 이유로 봐주면 되겠죠. 동생은 음악을 들으면서 숙제를 한다. 이거는 자, 음악을 듣는 것과 숙제를 하는 것은 동시 상황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3번,
일출봉에 해가 뜨거든 날 불러주어. 이거는 뭐뭐 하면 나를 뭐뭐 해라. 이거니까 조건이나 가정으로 봐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건 가정을 찾으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3번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큰언니는 옷을 사려고 라고 했죠. 자, 백화점에 간 이유, 목적,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뭐 하려고. 자, 큰언니가 백화점에 간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5번, 길을 가는데 아주 옛 친구를 만났어요. 라고 했는데, 자, 친구를 만나는 그 배경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자, 이 화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라고 했으니까 배경 상황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235페이지 문제 5번을 보시겠습니다. 기역 미음을 AC로 분류할 때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기역을 보겠습니다. 눈앞에 드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다. 자, 드넓은 벌판에서 드넓은 벌판. 드넓은이 벌판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자, 이 드넓은, 자, 드넓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드넓은이라고 하는 것이 벌판을 꾸며준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형사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벌판이 드넓다 라는 문장으로 보면 되겠죠. 자, 드넓은이 벌판을 꾸며준다. 관형사절. 자, 니은을 보면 저는 한국에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표지를 보았을 때 이 부분은 명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르를 보았을 때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디귿, 그대가 항상 곁에 있음에 내가 산다오. 이 문장에서 우리가 저를 찾아보면 그대가 항상 곁에 있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대가 항상 곁에 있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표지를 보면 명사 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역할은 뭐뭐 하기에 내가 산다. 이거는 이 명사절이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을을 보면 민호가 어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민호가 어제 결혼했다는 에서 는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문장은 이제 관형사절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민호가 어제 결혼했다는 소식일 때 이 뒤에 꾸며주는 말은 소식이 되겠죠. 소식. 자, 그러면 자, 이 소식이라는 말과 민호가 어제 결혼했다는 이 문장은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이 뭐냐면 그 소식의 내용은 민호가 어제 결혼했다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일치할 때 우리는 이런 거를 동격 관형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음, 우리는 날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해서 우리가 날이 새도록에 괄호를 해줄 수 있겠죠. 뭐뭐하도록 이거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부사절 이렇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A에 들어갈 내용은 자, 명사절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니은, 디귿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B에는 관형사절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기역과 리을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에서는 부사절을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자, C에서는 미음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36쪽 문제 1번 보시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이 보기에 기역 디귿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서술어는 우리가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죠. 무엇이 무엇이다. 자, 무엇이다는 체험 플러스 이다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어떠하다는 형용사로 이루어진 거죠. 어찌하다는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자, 라는 문장에서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다. 서술어는 보통 기역, 단일한 용언이나 니은, 체험 플러스 이다로 이루어지지만 두 개 이상의 용언이 모여서 하나의 서술어가 되기도 한다. 두 개 이상의 용언이 모여서 하나의 서술어가 되는 예로는 여러 개의 본 용언이 결합하는 경우. 이거는 본 용언 더하기 본 용언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서술어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디귿은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을 의미합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학교에 갔었어 라고 했죠. 나는 학교에 갔었어. 가다 라고 하는 동사로 이루어진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역이라고 기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2번을 보겠습니다. 옷을 사서 바로 입었어. 옷을 사다. 사다라고 하는 거는 동사니까 자, 기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은 체험 플러스 이다를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한 책이 이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거야. 우리가 구어체로 이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야, 이것 플러스 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언 플러스 이다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디귿을 4번을 보겠습니다. 디귿은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얼른 점심부터 먹어봐 라고 했을 때 먹어 플러스 봐는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먹어봐 할 때 이 봐는 눈으로 보는 보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정말 높고 푸르네 라고 말했습니다. 높고 푸르네. 자, 높고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높다와 푸르다는 의미겠죠. 자, 이거는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디귿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247쪽에 문제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기 내용을 참고해서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문장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지원이와 정연이는 명령문에 대한 발표 수업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현수막을 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땡땡사는 오염물질 배출을 당장 그만두라. 자, 이 부분 그만두라. 자, 저 문장도 명령문이네. 맞아. 그런데 오늘 배운 명령문은 웃어라, 읽어라처럼 아라, 어라를 사용했잖아. 그러면 그만두라를 그만둬라로 써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했습니다. 자, 지원이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는데 자,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이다. 그런데 화자와 청자가 직접 대면한 상황일 때는 직접 명령형이 사용될 수 있지만 직접적 대면 상황이 아닌 인쇄 매체나 구호 등에 간접적으로 말을 전달할 때는 간접 명령형이 사용된다. 이는 용언의 어간에 으라가 실현된다. 자, 정연이 그만둬라는 직접 명령문이고 그만두라는 간접 명령문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다에 어라가 붙으면 그만둬라로 활용되고 이것은 직접 명령이다. 자, 그만두다에 라가 활용이 되면 그만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간접 명령문이다. 자, 기역은 직접 명령문, 니은은 간접 명령문이 되겠죠. 1번 불 좀 꺼줘라. 이거는 직접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 좀 꺼라 해서 아라나 어라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자, 간접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X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 자, 알다에 라가 붙었으니까 간접 명령이 되겠죠. 너 자신을 알아라 에서 알아 어라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직접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 훌륭한 교사가 되라 되다에 라가 붙었기 때문에 간접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되어라 해서 되어라 되라 이렇게 했을 때는 직접 명령이 되겠죠. 4번을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골라라 이거는 자 아라나 어라가 붙어서 직접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다 고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르다에 아가 붙어서 자 다시 고르다에 라가 붙어서
이거는 간접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5번 밥 좀 먹여라 라고 하는 거는 먹이다에 아라나 어라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 먹이다라는 어떤 사동의 어간에 아라나 어라가 붙은 직접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밥 좀 먹어라. 이거는 자 먹다에 아라 어라가 붙은 직접 명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4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고르다라고 하는 어간에 자 아라가 붙으면은 고르다 고르다에 아라가 붙으면 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골라. 자, 고르다에 아라가 붙으면 골라라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데 골라라를 보면은 자, 고르에 아라가 붙어서 자, 리을이 두 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으가 탈락하고 리을이 하나 더 생기는 걸 우리가 르 불규칙이라고 하는데 요 단어가 르 불규칙으로 활용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고르다에 아라가 붙으면 골라라 이렇게 되고 요거는 직접 명령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르라는 어간에 간접 명령 라가 붙으면 고르라 이렇게 되면서 간접 명령문을 만든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